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3년의 마지막 날이죠. 12월 31일. 네, 늦었지만 S&P 500 투자 결산을 해볼 건데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2023년 투자 결산 하는 것과 그리고 올 한 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한층 더 성숙한 경제적 자유라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결산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키포인트들만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투자 일지를 제가 보니까 5월 19일부터 작성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비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총 투자 원금, 투자 원금은 처음에 5월 19일에 7,270만 원 정도에서 오늘 보니까 1억 6,279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9천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제가 아주 고소득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증가를 했느냐? 제가 최근에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초에 이직을 했죠. 이직하면서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IRP 계좌에 받았고요. 그 돈과 그리고 제 월급의 50%씩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올 한 해는 그 약속을 잘 지켰고 그거를 12달치 곱하니까 9천만 원 정도가 증가하게 된 걸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제가 S&P 500에 투자하면서 제 계좌의 최대 평가 손실을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244만 원 정도 10월 달에 손해를 봤더라고요. 아마 올해 초에 더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기록을 해놓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가 최저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제가 기록한 거 기준으로는 10월 달에 마이너스 240만 원이었는데 저번 주였죠. 이때 S&P 500 최대 평가 수익을 보니까 45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 한 해 S&P 500에 투자하면서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2021년도, 22년도만 해도 사실 갭 투자라는 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구축 아파트를 사서 직접 반셀프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전세를 내주는 그런 투자를 했었고 단기간에 1억 5천 이상 버는 평가 수익이었지만 올라가는 경험도 했었고 이래서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결론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에 한참 아파트 가격 떨어질 때 이래저래 좀 자금 융통한 것 때문에 급하게 판 게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아파트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다가 사실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올해는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결론은 아파트로 돈 버는 것은 과연 뭐 개인의 자산 증식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도 뭐 돈이 이제 목돈이 좀 아파트에 투자할 만큼 목돈을 모아둔 시점이 뭐 19년도 이후 이때부터 가능했었는데 21년 초에 아파트에 이렇게 투자를 했었고 이게 급상승하는 시기에 나름대로 재미를 봤었죠. 물론 평가 수익이었기 때문에 실제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큰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이게 또 문제가 되었었죠. 노동 가치를 절하시켜서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워낙에 폭등을 하기 때문에 월급으로 언제 부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 불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게 한때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벼락거지라는 말도 있었죠. 성실하게 회사만 다니는 사람은 벼락거지가 된다. 그래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로 인해서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저출산이 발생한 이유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비교하는 문화 그리고 경쟁하는 분위기에 심화되는 거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통계치를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에 출생아 수도 이렇게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었잖아요. 직접적인 연관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논리비약이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트렌드에서는 상반되는 걸 보여줬다. 그거랑 더불어 가지고 노후빈곤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저도 뭐 지금 30대 후반이라고 하지만 불과 20년 정도면은 저도 은퇴하는 나이가 됩니다. 그때 제가 빈곤하지 않을 수 있느냐?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직장인 월급쟁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정말 나중에 늙어서 고생을 할 것 같아서 노후 대비를 되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미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주요 국가들의 가계자산 비중을 비교해 놓은 표죠. 되게 깔끔해가지고 또 가져와 봤는데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이라고 하는 아파트겠죠. 대부분 64% 편중되어 있고 미국 금융선진국이죠. 미국은 금융이나 투자상품에 40% 이상 이렇게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도 많이 들어가 있죠. 60% 이상. 그 대신에 부동산 같은 거는 28% 정도. 일본도
네, 일본이 예금이 많다고 해요. 아파트보다도 현금 자산, 그 워낙에 물가가 오르지 않는 그런 나라라서 여기 예금으로 갖고 있어도 크게 뭐 나쁘지 않은 국가죠. 영국도 그렇고 호주가 좀 의외로 높긴 한데요. 예외로 두고 저는 미국의 어떤 가계 자산 모델을 좀 추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과 우리나라 실제 50대 직장인들 자산 구조를 보면은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부동산,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어떠냐면, 제가 봤을 때는 안정된 주거 공간으로서 큰 가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자산 가치 저장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아파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는 못한다라고 보는 거죠. 즉,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의 GDP를 끌어올리는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 반대로 GDP가 오르면 아파트 가격이 딸려 올라가는 정도의 관계가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파트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저도 물론 실거주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거를 팔겠다. 그럼 이거 팔아가지고 S&P 500을 살 거냐? 물어보시면은 저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KB부동산에서 과거 2005년 정도부터 아파트 가격 통계를 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아파트들, 강남 아파트 중에서도 알짜배기들, 대형 평수들이 많은 압구정, 신현대, 그리고 소초 레미안, 역삼 럭키, 여의도, 또 여기도 핵심지죠. 여의도 시범 아파트, 그리고 제가 좀 접근해볼 수 있는 소울 아파트인 옥수 삼성, 그리고 비교군으로 코스피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을 이렇게 통계를 내봤어요. 2005년을 일로 봤을 때 얼마나 가격이 변했느냐. 제가 이렇게 진하게 표시해 놓은 것이 S&P 500인데요. S&P 500은 경제위기 때 이렇게 떨어지긴 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오늘날에 왔을 때 압구정 신현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서초레미안, 역삼럭키 밑을 향해 가고 있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대표 주식 시장인 코스피는 횡보하는 기간도 되게 길었고, 물론 코로나 때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은 S&P 500을 이기지도 못했죠. 그리고 강남 아파트를 이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폭은 더 컸죠. 크게 나오죠. 그래서 코스피는 역시 아무리 똑같은 주식이지만 투자하기가 정말 높은 난이도 가진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S&P 500을 그래서 아파트를 그렇게 크게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아도 S&P 500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한 채 40억 정도 하는 압구정 신현대에 투자하는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간 레버리지를 제외한 순수 현금으로 투자한다는 걸 전제로 한 거라서 100% 맞진 않겠죠. 아파트는 대출 껴가지고 사버리면은 그 나중에 수익률 계산해 보면 엄청 큰 수익이 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억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산 자체의 상승률을 보면은 S&P 500에 투자한다는 거는,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뭐 15,000원, 14,000원 정도 하잖아요. 치킨 한 마리도 안 되는 가격에 초고령 자산을 살 수 있다. 압구정 신현대만큼 자산 가치가 오르는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반면에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거, 특히 종합지수에 미국 S&P 500 같은 선진화된 시장의 종합주가지수에 투자한다는 거는 챗GPT한테 물어봐도 매우 납득이 가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식시장이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챗GPT는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해 줬는데요. 첫 번째는 자본 형성과 기업 성장.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받으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어 이는 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번, 소비자 신뢰와 부의 증대. 주식시장에서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경우 투자자들은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게 되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소매업체에 혜택을 주고 경제적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연금 시스템의 안정성. 많은 국가에서는 연기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연금 시스템이 안정되고 더 많은 자금 축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미국도,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들을 위해서 401k나 로스라고 하는 연금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연금에 넣으면은 그 노동자가 넣은 만큼 회사에서 또 절반 넣어주는 1:1 매칭해주는 구조로 해서 연금 주식 투자를 이렇게 촉진하고 있는 그런 걸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올해 S&P 500 투자 영상 찍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경제적 자유. 제 영상 초반부를 보시면은, 처음에 파이어족을 꿈꿨다가 파이어족이 현실상 쉽지 않아 보이니, 그러면 회사에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조용히 회사를 다니자. 콰이어트 퀴팅을 하자. 네, 조용한 퇴직이라고도 아주 한때 유행했던 그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고 지금처럼만 살아가면 된다 하는 건데요.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잖아요. 저도 이제 쏙 집어넣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4% 룰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뭐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증명해보고 그 타당성을 수년간 검토해본 다음에 단행할 수 있는 게 경제적 자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운을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석대로 갈 뿐이죠. 성실히 일해서 월급을 법니다. 벼락거지라는 말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어떤 노동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하지도 말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월급의 50% 이상을 S&P 500에 투자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매년 투자 수익이 1년 동안 쓰는 생활비보다 많아지는 순간이 언젠간 오겠죠. 투자하다 보면. 이런 생활이 최소 제가 봤을 때 3년, 5년 정도는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돈을 써도 자산이 계속 증식되는 경제적 자유인의 상태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제가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주의하려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어쩌 보면 경제적 자유 S&P 500을 대한 콘텐츠 팔이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지언정 유튜브나 블로그 그리고 강의 수익 같은 걸로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메꿔야지만이 되는 상황은 경제적 자유인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경제적 자유 콘텐츠 팔이일 뿐이죠. 절대 그런 식으로는 가고 싶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S&P 500 어디 투자할지 이야기해봐야죠. 이번 주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스파이지를 전량 매도하고 바로 VO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이견이 없는 S&P 500 투자자로 거듭이 났죠. 그래서 타이거미국 S&P 500은 2758주 갖고 있고 VO는 부라고도 하죠. 65주 가지고 있습니다. S&P 500 포트폴리오인데요. 지금 현금 비중은 53% 유지하고 있고 부와 타이거미국 S&P 500이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이 타이거미국 S&P 500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유 목표 달성 현황인데요. 좀 이 표를 정리해 봤거든요. 일단은 아래쪽은 제 경제적 자유 목표 달성 달성률인데 28.63%로 저번 주 대비해서 변동이 없고요. 목표치를 정해놨어요. 12월 29일 기준으로 제 S&P 500 ETF 목표 평가 금액은 7,7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7,900만 원으로 초과 달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S&P 500 투자일지, 올해 마지막 투자일지 찍어보고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올해 연말 대비 계속 얼마만큼 자산이 늘어나는지 투자 수익이 늘어나는지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투자 간도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고 투자 방법도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좀 인생 살아가면서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삶에 대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 내년에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만!